코스피 수익률 최고의 달이라 불리는 11월. 과연 올해 11월은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국내 증시는 큰 타격을 받아 하락했으며 업종별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소식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금융 환경에서 주식 투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향후 주식 전망은 어떨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아니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그 주변에 남편이 증권회사 다니는 엄마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된대 물어보니까 그 엄마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 돈 문돈다 해서 뭐래?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나는 모르지. 아니 근데 네. 뭐 정말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염승환 전문가님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보게나. 오늘 보고 있니? 네. 화요일에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네,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화요일이면 이 생방송 끝나고 같이 차 한잔하면서 오순도순 얘기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종목이 괜찮은지 이런 것도 좀 전망해보고 하는데 결국에는 다 죽상이 돼서 끝난다는 그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신중해서 뭐 시작도 못하고 커피가 쓰더라. 네. 어떻게 조만간 웃을 날이 올까요, 염 전문가님? 사실 좀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가 요즘에 굉장히 좋은데 한국만 좀 유독 좀 약해서 좀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좀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 네. 지난 44년간 그 코스피 월 평균 수익률을 한번 이제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근데 11월 달의 수익률이 가장 여기 보시다시피 가장 높다. 높았습니다. 오. 유독 좀 높아서 한 2.78%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월 평균 수익률을 보면 1위고 그다음이 이제 1월 달이고 뭐 7월 이런 순으로 좀 돼 있는데 특히 미국 대선이 있던 해 또 11월 수익률은 3.46%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평균을 좀 상회한다. 그래서 좀 올해 또 대선도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데이터를 보면 좀 뭔가 좀 희망을 걸어볼 만한 그런 좀 부분도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식 안 하다가 그냥 11월 한 달만 하면 어떨까 생각도 들고. 아이고 세상에. 11월 주식이 왜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일단 이제 여러 이유들은 있는데 그 11월부터 보통 이제 외국인도 그렇고 개인 투자분들도 배당 매수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음에 4월에 보통 배당을 줘요. 근데 이제 배당을 주려면 그 주주를 확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 12월 말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11월부터 그걸 좀 이제 염두에 두고 아 내년 4월에 좀 배당 받겠다는 그런 좀 매수 수요가 들어오는 경향들이 좀 있다는 게 좀 첫 번째로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그 직전 달이죠. 10월과 9월이 좀 평균 수익률로 보면은 가장 좀 안 좋습니다. 1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 수익률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죠? 주가가 좀 빠졌다는 또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저가 매수를 해볼까 하는 그런 이제 매수세들이 들어오는 달도 좀 11월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가 이제 대선 있는 달에 좀 유독 또 강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대선을 앞두고 보통 이제 미국 기업들 설문조사를 하면요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끝나고 누가 될지는 좀 확정 지은 다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주문이 좀 줄거든요. 근데 대선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또 이제 미뤄뒀던 주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 또 제조업체들한테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들이 어쨌든 이제 11월 증시를 좀 올렸던 배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네. 주식시장이 출렁출렁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 트럼프 일기 때 어땠는지 돌이켜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땠나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생각하시기엔 아 정말 안 좋다. 그 트럼프 이제 지금 당선인이 항상 그 우리나라 이제 잠자고 있을 때 새벽에 트위터를 날려가지고 네. 안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좀 급락했던 경험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하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전체 기간 따지면 상승을 했고요. 이게 연도별로 좀 다릅니다. 2017년도에는 21.8% 올랐고 2019년, 20년도 이렇게 다 올랐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건 좀 안 좋은 걸 기억하고 있어요. 2018년도에 17.3%인데 그때 왜 좀 증시가 안 좋았냐면 대중국 그때 관세 부과를 그때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라는 건 이제 수출 품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이 좀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조금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특히 중국의 완제품보다는 중간재를 수출하죠. 그래서 어떤 스마트폰 만들 때 거기 들어가는 카메라 같은 걸 우리가 중간재라고 하고 그걸 수출하면 중국에서 그걸 이 스마트폰으로 만들어서 완제품 만들어서. 미국에 네. 수출하는데 이게 미중
관세 전쟁 붙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이 줄겠죠. 네. 그럼 이제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카메라 수출도 줄어드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발생을 해서 당시에 좀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이 2018년에 안 좋았고 또 그때 사드 보복이 좀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그런 것까지 겹쳐서 상당히 좀 힘들었던 그 기억이 좀 아직도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거나 전반적으로는 지금 파란색보단 빨간색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2기가 이제 시작될 텐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전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 좀 좋진 않은데 현재 출발은 이제 이번에 트럼프의 좀 구호가 그 사실 마가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러니까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자 이런 거다 보니까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냥 미국 우선주의예요. 다른 나라는 이제 일단은 없는 상태고 미국 기업 우선주의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정책이 두 가지인데 감세랑 관세거든요. 감세는 미국 기업들 법인세 깎아주는 거예요, 세금. 근데 이건 미국 기업들한테 해당되죠. 관세는 미국 내에서 생산을 안 하는 이제 해외 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할 때 이제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거를 중국만 부과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기본적으로 10에서 20%를 붙여서 관세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기업들은 당연히 피해를 보겠죠. 근데 미국 기업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지금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유고 다른 나라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수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타격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세 부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사실은 2018년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있었는데 당시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한국의 수출이 그때 2018년 6,049억 달러에서 실제 5,424억 달러로 좀 감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 대한 이제 그런 조금 이제 공포감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2기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보다는 지금 좀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게 현재 증시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지금 거의 뭐 1,400원을 향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대선 이후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라고 본다 그러면요, 자본시장에는 사실 훈풍이 붑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조달금이라든지 금융 비용이 낮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도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 좀 훈풍이 부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유독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해도 그런 이유가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네. 증시를 눌렀던 세 가지가 금투스의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 미국 대선이 있었고요. 네, 수급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두 가지는 다 해결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네. 금투스 이슈 끝났고요. 미국 대선 끝났잖아요. 그럼 불확실성이 두 가지는 사라졌는데 수급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죠. 많은 분들이 요즘에 미국으로 많이 투자하고요. 요즘에 또 비트코인 막 뜬다 그러니까 아이고 주식 팔아갖고 지금 코인 쪽으로 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점 측면에 의해서 굉장히 좀 불안한 장세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그냥 국내 주식밖에 없어서 다들 저 같은 줄 알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계시는군요. 저는 이제 금리도 좀 관심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금리 인하하려나요? 그렇죠. 금리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기준금리에 따라서 예금금리도 바뀌죠. 그다음에 이제 대출금리도 바뀝니다. 그래서 야, 그럼 우리나라 기준금리 이번 달에 있습니다. 이제 28일에 열리는데 어떻게 될까 고민하시는데 일단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걸 원화 약세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강달러가 기조가 더 일어나게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환율 높아지고 있는데 환율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물가를 또 자극하게 돼요. 수입 물가가 높아지니까 이제는 또 물건값이 비싸집니다. 그러면 또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것 때문에 또 고민하고 있고 그렇다고 동결을 하자니 지금 경기 둔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사실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를 좀 부양시켜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동결한다? 이것도 굉장히 좀 부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조금 금통위 위원들이 굉장히 조금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 볼 수 있는데 시장은요. 지금 또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이 크니까 일단 한 번은 지켜보고 가자. 이런 어떤 시장의 전망치가 있는데 저는 일단 경기 둔화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저는 0.25%포인트 정도 인하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하지만은 뭐 그거는 금통위원들이 한국은행에서 결정할 문제지만은 시장의 흐름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해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